할아버지,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외국인 젊은 여성은 백발의 허리가 구부정하고 다리가 몹시 불편해 보이는 노신사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신사는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감정이 끓어오르는지 눈물을 지그시 흘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노신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입니다. 도대체 몸이 불편한 외국인 노신사는 왜 머나먼 한국 땅에서 지난 날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옛날 70년 전 한국 전쟁 때 미군 용사로 참여한 저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가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펜실베니아 북동부에 살고 있는 헤일리 로즈라고 합니다. 저희 집은 미국에서 보기 드문 3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내외와 부모님 그리고 저와 동생 이렇게 대가족으로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뜬금없이 전쟁, 그것도 미국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70년이 더 지난 한국 전쟁 얘기를 하려는 것은 저의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미 해병대로 참전을 해서 죽을 고비와 부상, 그리고 전쟁 후유증으로 매우 고생을 하셨고 이번 기회에 한국 전쟁에 참여한 미군 영웅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매우 운동을 좋아하셨고 또래의 다른 친구들이 흔히 하는 비슷한 고민과 진로보다는 직업 군인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미군 부대도 힘들고 훈련량이 많았지만 할아버지가 있었던 해병대의 훈련과 군 기강은 매우 힘들고 엄격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미국에서 한국 전쟁에 참여한 영웅들에 대한 너무 소외한 태도와 처우에 매우 불만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예로 베트남 전쟁은 교과서에 몇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한국 전쟁은 고작 서너 줄 정도가 전부입니다. 왜 이렇게 국가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젊은이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았는데도 제대로 된 보상도 해주지 않고 적당히 넘어갔는지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났거든요. 본이든 타이든 국가의 부름에 참전을 했는데 그 긴박하고 위험한 전쟁터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감사가 없어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나마 나중에는 조금씩 처우 개선을 했지만 평생을 전쟁의 트라우마로 보내는 매우 힘든 생활을 지켜본 저로서는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무 생각 없이 할아버지에게 전쟁 이야기를 물어봤으며 듣고 있다가 재미가 있으면 더 깊이 상세하게 물어보며 응석을 부렸는데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아이고 헤일리 이제 그만해 하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고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런 저의 철없는 행동과 말이 할아버지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전쟁의 후유증을 다시 끄집어내며 상기시키는 일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번씩 술을 드시면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 노래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전쟁의 트라우마로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항상 식은땀을 흘리며 어둠의 시간이 매우 외롭고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저희 가족들과 저녁 시간에 차를 마시면서 처음으로 전쟁터의 참혹함이 얼마나 괴롭고 무섭고 힘들었는지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전투 중에 매우 끔찍한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신과 동료들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총탄속을 기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머리가 부상당한 사람, 팔 다리가 날아가고 없는 사람, 온몸이 불길에 휩싸이며 고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일 끔찍하고 무서웠던 것은 목이 날아갔는데 몸이 움직이는 모습과 하반신이 잘려나가 극심한 고통으로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을 들었을 때는 이성이 마비되고 극도의 공포로 꼼짝을 못했다고 하셨죠. 결국엔 눈앞에서 사람이 고깃 덩어리처럼 찢어지거나 잘려나가고 죽어나가는 전쟁의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킬 정도로 무서웠다고 합니다. 전투에 나가서 매일 밤 쪽잠을 자며 드는 생각이 오늘도 살았구나. 내일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수백 구의 시체나 불구자가 나오고 방금 전까지 같이 웃고 떠들던 바로 옆에 전우가 사라지는 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속한 미 해병대는 상륙작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최전선에 먼저 투입되어 방어선을 뚫는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특히 장진호 전투 때는 15,000명의 병력으로 10배가 넘는 중공군을 상대해야 하는 엄청나게 힘든 전투를 벌였고, 이 전투에서 3,600명이 사망하고 5,000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셨는데요. 제일 힘든 것이 동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하 40도 정도 되는 추위 속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게 매우 큰 고통이었고 제일 힘이 들었다고 하셨죠. 해병대원들은 30~40도의 추위에서 자신의 카빈총과 비상식량을 오로지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야만 했고 장진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몰살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나올 만큼 너무 많은 병력으로 미 해병대를 압박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기관총으로 쏜 중공군들의 시체와 미군의 시체가 같이 눈밭에 뒹굴며 금방 얼어붙었고 사람의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순간조차 바로 얼어버릴 정도로 강추위였다고 합니다. 일명 피여름이라는 생소하고 끔찍한 말을 할 정도로 악몽의 시간이었다고 하셨죠. 너무 심한 강추위와 배고픔과 공포, 처참한 죽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견뎌야 되는 시간의 연속이었고 동료들 중에는 동상으로 발가락과 다리, 손가락이 얼고 썩어서 잘려나가는 광경들을 너무 많이 목격하면서 솔직히 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볕에서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다고 합니다. 특히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은 전우들의 군장을 뒤져서 조금이라도 먹을 게 있으면 모조리 입에 털어넣었고 그런 자신의 행동에 양심을 전혀 못 느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이성적인 판단이 있을 리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동물적인 본능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참혹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면 죽은 동료에게 너무 미안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 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심한 모멸감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전쟁터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먼저 간 동료들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죠. 그렇게 입은 전쟁의 후유증과 부상은 평생 동안 할아버지를 힘들게 했으며 후유증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손가락 2개가 동상으로 잘려나갔고 폭탄 파편으로 허벅지에 심하게 상처를 입어서 전쟁이 끝난 후 목발이 없으면 걷지도 못할 만큼 거동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것은 총알이 귓가를 스쳤을 때 귀가 찢어지고 이후부터는 항상 귓가에서 끊임없는 총소리와 폭탄이 터지며 중공군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환청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악몽 같은 전쟁의 후유증은 눈만 감으면 서로 총을 쏘아대며 눈앞에 중공군 유령과 사투를 벌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었죠. 할아버지와 같이 살아 돌아온 참전 용사들 대부분이 주위에서 전쟁 영웅으로 치켜 세웠지만 정작 자신들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생각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과 환청에 시달렸고 그 때문에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으며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전쟁 중에 겪은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 전쟁은 미국에서는 비교적 잊혀진 전쟁으로 여겨졌는데 전투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다른 전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바로 베트남전과 같은 더 큰 충돌이 발생하여 한국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승리도 패배도 없었던 전쟁이었는데 미국에서 잊혀져 가는 게 씁쓸하다고 하셨죠. 더 솔직히 정신적으로 치유받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헌신이 미국에서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이 가중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훈장을 주고 국가에서 수당을 많이 챙겨준다고 한들 그 기억들이 기쁘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겠죠. 할아버지의 정신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다가 악화되었다가 반복을 하던 중 저는 아버지에게 가족끼리 한국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바람도 쐬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목숨을 걸고 지켰던 한국에 가서 자신이 지켰던 나라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는지 둘러보는 것도 정신 건강에 매우 좋을 거라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니 아버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곧바로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할아버지가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을 평생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얼룩진 지난 시간이었는데 또다시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전우들과 목숨을 걸고 지켰던 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이 평화롭고 잘 살 수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어요.
그리고 동료 전우가 있었던 한국에 유엔 기념관이 있다고 하니 가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묵념을 한다면 하늘나라에 있는 전우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제 말을 묵묵히 듣던 할아버지는 그래, 내가 잘못 생각을 했다. 가서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가보자.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봄에 가족 전체가 한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입국했을 때 저는 할아버지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곳이 그 옛날 메가더 장군이 지휘하고 한국군과 연합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한 곳이에요.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시간이 지나서 발전하는 건 당연한데 뜻밖의 너무 발전한 한국의 모습에 만감이 교차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파괴되고 못 살던 조그만 나라가 이토록 번창해 있어서 순간 할아버지는 울컥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이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 때 도대체 왜 내가 여기서 싸워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는지에 대한 해답이 풀리기 시작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 평화롭게 사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나와 전우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구나 하며 가슴속에 묵힌 감정이 풀리기 시작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원망스러운 생각이 차츰 풀리고 마음이 조금씩 치유가 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인천에서 하루를 보낸 다음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가 있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곳 유엔 묘지에는 한국 전쟁에 전사했던 장병들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고 그 거룩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기념 묘지를 세웠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부산 유엔 묘지에 가서 공원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여러 나라의 용사들이 안장되어 있었고 유족이 없는 무명 용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유족이 없는 무명 용사의 묘에 꽃을 헌화하면서 갑자기 목 놓아우셨습니다. 타국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용사가 아무도 없이 외로이 있는 비석에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위에서 지켜보던 한국인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남성분이 영어를 잘하셨는데 혹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한국 전쟁에서 싸운 영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인데 당시 미 해병대 소속으로 한국 전쟁에서 참가했다고 말을 하니 그 사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통역을 했습니다. 잠시 후 근처에 있던 10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고개 숙여 인사를 했고 어리둥절하게 있던 저희들에게 젊은 남성분은 저희 나라를 위하여 미군이 3만 명 이상이 전사했다는 말에 눈물이 납니다. 자신들의 조국도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셨던 그 용기와 희생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잊혀진 전쟁, 패배한 전쟁이지만 저희는 잊혀지지도 않고 잊을 수 없는 꼭 기억해야 할 전쟁입니다. 저희 나라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뜻밖의 일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크게 소리내어 우시는 거였습니다. 주위에서는 계속 박수를 보냈었고 할머니와 아버지 저 역시도 가슴이 북받쳐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저희들은 숙소로 돌아왔는데 할아버지는 만감이 교차하시는 듯 깊은 생각에 잠기셨고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숙면을 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행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후로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원망과 후회가 사라졌고 전쟁의 트라우마에서도 많이 벗어나셔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대 혈기왕성한 청년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한평생 힘들게 시간을 보내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한국 사람들의 감사와 진심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는 평온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이 오면 할아버지가 무척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